법원이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혜수 씨가 이상호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습니다. 고발뉴스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데 피하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저희가 정면 돌파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짜뉴스 단속반. 네. 그래도 한번 외치고 합시다, 우리. 그러시죠. 네, 하나, 둘, 셋. 가짜뉴스 단속반! 빠밤. 치키. 초! 자, 오늘까지만 저희가 톤 다운 좀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또 씩씩하게 또 붙어보자고요. 네네. 가짜뉴스 단속반. 백선엽 씨 기사를 가져오셨어요. 이게 가짜뉴스입니까? 향년 100세로 사망한 건 맞잖아요. 101살입니까? 6.25 전쟁 영웅. 전쟁 영웅 맞잖아요. 저는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과연 전쟁 영웅일까? 음. 일단 그런 생각도 들고. 음. 한국군 최초 대장 맞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연합뉴스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네. 일제강점기 때 간도특설 때 친일 행적 논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제에서 이 정도 제목을 달 정도면 최소한 기사에서 절반 이상의 어떤 그런 혹은 절반 정도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기사에 아주 대부분 영웅담을 쭉 네네. 무용담을 써주고 하지만 요게 답니다. 한 줄이야. 네. 한 줄 꼴랑. 하지만 일제 간도 특설대에 복무한 탓에 2009년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 반민족 행위 명단에 이름이 오르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박 사건. 아예 쓰지 말지 이럴 거면. 제 한 말이 줄 쓴 거야 한 줄? 제 말이 그 말입니다. 헐. 자, 연합 한 줄 332억 원을 우리가 매년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연합뉴스에서 달랑 한 줄 백선엽의 친일 행위에 대해서 달랑 한 줄 쓰고 만 거야. 아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간부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예. 왜 저렇게밖에 못 썼을까? 저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건 지금 연합뉴스에서 시간을 많이 투자할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서. 아 잠깐만 이거 연합뉴스는 우리 각별하게 또 모시잖아 우리가. 아니 저는 이것도 이 제목도 싫어요. 친일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나? 친일 행적은 확실합니다. 논란이라는 건 뭐냐면 디베이트, 디스퓨트가 있다 이거야. 논쟁이 있다는 거야. 인지 아닌지. 네. 친일 행적이 문제가 되는지, 친일 행적이 심한 건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게 아니지. 응? 친일 행적으로 악명 높은 한국군 최초 대장인 거지. 네. 논란이라는 표현은 아주 유보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간도 특설대의 친일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굳이 얘기하고 싶었으면 양심상 끼워 넣어야 되겠으니까 한 줄은 이렇게 한 줄 꼴랑하고 처리하면 안 되지. 그렇습니다. 명단에 이름이 올랐어? 간도 특설대가 뭐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독립군 때려잡는 데죠. 독립군을 때려잡는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한 전용 부대야. 전용 부대. 그리고 악명이 매우 높았던 부대입니다. 근데 조선인으로 만들어졌어. 조선인으로 만들어졌죠. 왜냐하면 EJ. 네. 이 발상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발상도 아주 고약하거니와 네. 그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해서 한국 조선인만 딱 모았을 때 이 조선인이 어떤 종자들이냐고. 거기에 명단이 들어간 것만 해도 친일 반민족 행위 명단에 올라가. 보통은 장교급이어야만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명단에 올라가는데 네. 이 간도 특설 때는 아주 그냥 민간인을 비롯해서 다 죽였어. 닥치는 대로. 하여튼 독립군과 근처에만 있어도. 네. 그래서 일반 병이라도 이거는 진짜 아주 고약한 놈으로 취급해서 올리는데 장교를 지냈단 말이야. 그 당시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요. 백선엽 씨는 살아생전에 자신이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것 그리고 친일 행위 한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나 사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인정은 했으나 사죄 안 한 거지. 사과나 사죄 안 나중에 했어요. 부인했지만. 네. 연합뉴스.
간도 특설대에 있었나 누가 삼촌이? 이것도 뭐야? 자, 우리의 조선일보 조선일보. 영웅이랍니다. 3년 동안 토벌을 했어. 장교로. 하루에 한 짓 또 문제가 돼서 평생을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는데. 네. 응? 영웅담이 촤 이래.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 응? 한 줄도 없네. 친일 논란과 친일 현충원 논란이니까. 안장이라고 하긴 했는데 응. 이 참 조선일보는 재밌어요. 음. 현 여권 일각에선 20대 초반 들먹이며 친일파라고 주장하고 있다. 20대 초반에 한 범죄는 봐주는 무슨 헌법상의 규정이 있어요? 나도 20대 때 뭐 좀 돌아가서 뭐 할 걸 그랬나?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음. 하지만 백장군은 하면서 네. 복무는 했지만 간도특설대에 음. 독립군과 전투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음. 그러면서 또 백장군 그 반론권만. 자서전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을 하거든요. 이건 검증이 안 된 내용입니다. 네. 자기가 분명히 다른 진술에서는 독립군을 관련된 작전을 했다라고 네. 인정을 했다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부인한 거거든요. 근데 네. 부인한 마지막 반론만 실어주면서 전형적인 네. 면죄부를 주는 그런 기사네요. 동아일보입니다. 자유와 평화엔 공짜가 없다. 네. 이 기사도 찬양, 일색. 일방 찬양 일색. 원스타. 이때 몇 살인지 아세요? 33살인가 30대 초반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20대에 독립군을 때려잡은 네. 공로로 그게 인정을 나중에 받죠. 네.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승진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김일성도 그 당시 만주 쪽에서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사회주의 계열의 무장투쟁 여러 이념을 그렇죠. 초월해서 조국 광복을 위한 다양한 노선의 독립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만주에서 독립군을 토벌하던 그때 상황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난 생각을 해요. 여하튼 간에 6.25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토론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어떤 마음으로 전투에 임했을지 저는 대단히 궁금해요. 자, 여기도 뭐 나오나요? 아예 동아일보는 안 썼나요? 매우 훌륭한 분으로 간도특설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도특설대에 복무했다는 이력 때문에 친일파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건 피해자 관점에서 쓴 건데 피해자 코스프레 시달렸다. 그래서 우리는 뭐 강도 강간범, 살인자한테 이런 살인 혐의에 시달렸다 이렇게 온정적으로 안 쓰잖아요. 재밌는 게 그 김광진 그 민주통합당 의원이 2013년 10월 민족 반역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매섭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이걸 언급을 하면서 동아일보는 이에 대해 보수단체와 장성 출신 의원들이 나서서 일제치하에 나라가 없어진 상황에서 군 복무지를 선택할 수 없었던 그를 친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니까 일제치하 상황에서 군 복무지를 선택할 수 없었던 그를 친일로 매도하는 건 잘못이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일제치하 시절에 했던 모든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멘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때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네. 라고 했던 기회주의자들이 해방이 되고 나서 또 다 득세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일 경찰, 뭐 친일 군대, 모든 게 다 합리화되는 거죠. 나라가 없어진 상황에서 나라가 없어진 상황에서 경찰로서 근무지와 근무 형태에 대해서 선택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제의 고문 경찰, 고문하는 고등 경찰이 됐는데 어쩌라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논리죠 지금. 진짜 편리하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이 동아일보가 민족지를 자처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코미디다, 코미디. 그죠? 민중의 소리. 친일파 등재된 백선엽 전 육군대장 사망. 뭐 제목을 뽑으려면 이렇게 써야지. 요렇게 뽑으라. 음. 예, 요렇게. 간도 특설대 살인마 백선엽 사망. 간도 특설대 독립군 추격자지. 응? 기사도 앞선 조중동 연합뉴스 기사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아니 20대의 장교로 3년을 근무하면서 살인 행위를 했어. 살인적 행위. 독립군을 추격하고 민간인들 학살에 개입을 했잖아요. 네. 근데 평생을 회환과 범민 속에서 사죄하고 반성하면서 지냈으면 일말에 추모를 해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시임과 반성이 없었잖아요. 네. 20대 시절에 민주화를 위해서 쓰러져간 얼마나 많은 넋들이 있어. 이한열 네. 열사도 그렇지만 대부분 일제 때 한거에서 싸운 애국지사들, 열사들 다 20대예요. 윤봉길 의사도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20대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20대 청년들은 나라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해서 일제에 부역하지 않았다고. 그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게 쉽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이죠. 가장 쉬운 길은 일제에 부역해서 독립군을 탄압하고 같은 민족을 말살하는 데 앞장서는 거. 바로 백선엽이 갔던 길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현충원에다가 안장하면 원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네. 나를 잡아서 족치던 백정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의 넋이 편안히 거기서 쉬실 수 있을까요? 아 진짜 한심합니다. 자, 어유 이렇게 많어. 이게 백선엽 스페셜이야? 툭툭툭 하나씩 치면서 네. 가짜뉴스가 좀 많아가지고요. 네, 가볍게 가겠습니다. 이 기사는 그냥 웃으시라고. 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선배 외교관인 백선엽 조문을 안 갔냐. 백선엽이 캐나다 대사를 지냈대. 그리고 캐나다 대사 지낸 선배면 가야 되는 거야? 무슨 뭐 여기 어디 줄 빠따 하는 군대야? 아니 참. 더구나 캐나다 대사를 한 게 61년이야. 아니 저는 이런 말씀을 60년 전에 대사 지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배야? 네. 어쩌라고요? 저기 조문 안 가는 거는요. 그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판단입니다. 아니 뭐 참 이렇게 따지면 박원순 변호사 네. 사시 후배들 네. 안 간 건 다 그거는 인간 말종이지. 그리고 박원순 변호사 뭐 다 그렇게 서열과 연줄로 따지면은 연결 안 된 사람이 없죠 대한민국에서. 역시 한심하다. 한심합니다. 한심해. 경향신문. 저는 이 경향신문 기사의 제목은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향신문 좀 잘못된 건 좀 혼내줍시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미래통합당이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공격을 했다라는 건데 제목을 이렇게 뽑으면 안 되죠. 이 기사 맨 마지막에 경향신문도 자기네들이 써요. 뭐라고? 자, 박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는 2013년 무혐의 처분됐다. 현재 진행 중인 2심 재판은 박 씨가 아니라 박주선 씨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다. 재판이 다른 재판이고 박 씨는 다 끝난 거지 이미. 끝난 거죠. 미래통합당의 공격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목을 저렇게 뽑으면 어떡합니까? 병역비리 의혹을 공격한 게 아니라 엇나간 뭐 미래통합당의 어설픈 공격 그러니까 이 기사 제목으로 인해서 이미 통합당은 성공한 거예요 언론 플레이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경향신문이 가장 바보처럼 당해준 거지. 저는 뭐 부역했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가장 바보처럼 당해준 거지.
이게 잘못된 공격이면 차라리 진중권이처럼 똥벌 찼다. 라고 한마디 하고 말아야지. 제가 진짜 어지간해서는 그 진중권 씨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했네. 미안해. 아니요. 진중권 씨도 배현진 척척 중건이 봐도 원내대변인을 어이가 없는 거지. 비판했는데 경향신문이 제목을 저렇게 달면 안 되죠. 네. 경향신문 저희가 위와 와칭류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그리고 이인영 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지금 야당 의원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아들의 유학자금 출처를 대라고 했나 봐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좀 너무 좀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좀 웃긴 게 김기현 의원이거든요. 네. 근데 페이스북에 썼어요.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통일부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디요? 여기 있네. 입장문을 통해 반박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 김기현 주장은 너무 민감해서 못 주겠다라고 예. 거부를 한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통일부는 뭐라고 그랬냐면 인사청문 요청한 서류를 통해 후보자의 재산 납세 병역 등에 관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을 했다. 네. 공식 요구 자료와 서면 질의가 들어온 바 없다. 그러니까 외통위 전체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가지고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자료를 준비하는 건 통일부예요. 그렇죠. 예. 공식적으로 요청이 오면은 통일부에서 이제 자료를 뭐 정당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청문 위원들한테. 그렇죠. 근데 김기현 의원이 얘기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그 다른 요 기사 말고 또 다른 기사 제가 이거 조선일보 여기 있네. 여기 보면은 민감하다면서 아들 유학 자료를 안 냈다는 게 누구냐면 통일부의 한 직원입니다. 요 밑에 보면 나와요. 통일부 그 직원 멘트를 인용해서 네. 재산 형성 과정에 관한 자료는 못 주겠다고 한다. 이렇게 전언을 하고 있네요. 실제로 통일부가 네. 이렇게 내니까 입장을 내니까요. 그 김 의원이 네.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정된 당일 통일부의 인사청문 담당 직원에게 요구를 했는데 네. 이 직원이 민감한 사항이라 자료 요구를 철회해 줄 수 없냐고 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김기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정확한 건 통일부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페이스북을 썼어요. 그러니까 통일부 입장에서 되게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직원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네. 여하튼 통일부 전체의 뜻도 아니고 네. 더구나 내정자의 뜻도 아닌데 네. 그걸 마치 통일부가 또는 내정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밝혀버리고 기사를 또 저렇게 제목을 저렇게 달아버리면 통일부가 인사청문 자료 제출 거부하고 있는 걸로 알 거 아닙니까? 제목만 그렇죠. 보고 넘어간 사람은.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계속 제목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제목 가지고 장난치는 게 제일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네. 기사를 요즘 대부분 뉴스 수용자들이 바쁘니까 디테일하게 안 읽거든요. 제목으로만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기 관심사 빼고는. 그런 거를 굉장히 좀 의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실제로 제목으로는 뭐 한 듯 또는 뭐 이렇게 그 겹다운표로 네. 뭐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발언의 주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과 다르죠. 이런 전형적인 사실 다운표 제목, 다운표 보도는 참 문제가 많다라고 저희가 참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끝이 없네요. 자, 조금 전에 민동기 국장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요게 지금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 미통당 입장에서는 병역 의혹을 되살리려고 난리예요. 사실 유튜브 쪽에도 가보면 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병역 비리 취재 전문이거든요. 옛날에 그렇죠. 그럼요. 벌써 한 20년 됐다. 싸이부터 시작해서 그 얘기는 하지 말자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싸이를 군대 2번 보냈잖아요. 네.
싸이가 그것 때문에 훌륭하게 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고발이라는 게 남을 때리면 그만큼 자기도 반작용으로 아픕니다. 그럼요. 근데 싸이 군대 갈 때 두 번째가 군대 갈 때 쌍둥이가 있는데 네. 그 전날 소주를 마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군대 군 갔다 와본 사람 입장에서 그거는 제가 좀 지금 생각해도 이런저런 좀 불편한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여하튼간에 저는 그 좀 더 전에 이회창 그렇죠. 이회창 씨 자제분 네네. 병역 기피 의혹 사건 거의 뭐 인간 미라라도 그 정도 체중이 이상이 나간다. 네. 그때 말들이 많았죠. 그러면서 이제 병역 비리의 심각성을 그때 많이 깨달았고 네. 취재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봐도 이거는 MRI로 이미 다시 재검을 했잖아. 그렇죠. 다시 세브란스 병원에 그냥 홀떡 벗고 다시 찍었어요. 네. 그래서 클리어가 된 거야. 음. 검찰에 의해서. 네. 검찰이 봐줄 이유가 없었잖아요. 당시가 2013년이면 이명박 때인데. 2013년 박근혜. 박근혜로 넘어왔구나. 네네. 그때 박원순 그때 아무것도 아니잖아. 네. 박원순 변호사인데 왜 봐줘요? 그 정권 치하의 검찰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MRI 딱 찍어보니까 그렇게 나왔어. 근데 나중에 그걸로 강용석 씨가 계속 문제 삼다가 네. 결국은 MRI 딱 찍어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사과하고 정치 은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박원순 변호사 그때는 다 소송도 안 하고 용서하겠다라고 했다가 용서라니 그러면서 네가 날 감히 용서해 그러면서 강용석 변호사 돌변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벌써 7년째 그러다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지금. 네네. 허위 사실을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돼가지고 선거기간 동안에 그래서 별건으로 이 병역 비리 의혹 사건은 클리어가 되고 그렇죠. 이제 허위 사실을 주장한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돼가지고 그게 1심에서 벌금이 나왔고 그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제 2심. 예. 이거는 엄밀하게 보면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지금. 그렇죠. 그 시장 아드님이 피해자인 상황에서 네. 전혀 다른 사건 가지고 무슨 병역 의혹이 아직까지 있는 것처럼 뭐 조사받으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무리 공세지만 오죽하면 척척 석사 진석사가 네. 똥볼 차지 말라고. 네.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 뭐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또 배현진 전 아나운서 뭐가 끝났냐? 진중권 지도 네. 똥볼 차지 말라고 한 사안인데 증인 소환장을 보냈는데 안 왔다. 이거는 증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문제 이거는. 그렇죠. 근데 자기는 뭐 무슨 병역 비리 관련해서 문제 제기해놓고 사과할 줄을 모르기는 백선엽이나 배현진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 이 정도로 오늘 정리를 하죠. 네. 지금까지 가짜뉴스 단속반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